유진이 어머니시죠? 유진이를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신여진은 갑작스럽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유진이의 행방에 수십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죠. 누구든지 살아있는 유진이를 찾아주기만 한다면 원하는 건 뭐든 해주겠다. 20년이 지나도록 유진이를 찾을 수 없었던 신여진은 급기야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게 되는데요. 돈의 유혹 때문에라도 유진이의 행방은 조만간 드러날 것 같습니다. 유진이는 20년 전 배를 타고 기억을 잃은 채 보육원에서 두나라는 이름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당시 배 근처에 있던 보육원을 조금만 더 철저히 수색했더라면 유진이의 행방은 쉽게 드러났을 텐데 어째서 여태까지 찾지 못했던 걸까요? 수사가 다시 진행되면서 유진이를 찾지 못했던 이유도 점차 밝혀질 것입니다. 당시 유진이는 이름이 바뀐 채 2명의 낯선 사람에 의해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이들은 몰래 밥을 먹던 유진이를 보고 그녀를 동네 할아버지의 손녀딸로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보육원에서는 동네 할아버지의 손녀딸이지만 엄마가 버리고 간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다는 이유로 유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유진이는 완전히 남이었던 할아버지의 손녀로 착각된 채 보육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보육원에서 이미 있던 구하나와 유진이는 처음 만나게 되었고 수녀님은 유진이를 하나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니까 너는 두나 라며 이름을 잃어버린 유진이에게 두나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유진이는 이름까지 바뀐 채 입양되며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이처럼 유진이의 이름과 신분이 이중으로 세탁되었기 때문에 신여진이 20년 동안 유진이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윤성호는 딸을 찾겠다고 나섰지만 어떻게 미국까지 건너가게 되었는지에 대해 신여진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상한 점으로 보입니다. 유진이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따라 윤성호가 미국으로 건너간 것 같은데 어쩌면 윤성호는 이미 미국에서 유진이를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윤성호가 구지석을 후원하는 리처드 한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지석은 리처드 한의 양자로 입양되어 신여진의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은 윤성호가 자신의 부인 신여진을 무너뜨리려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후 전개에서 리처드 한, 즉 윤성호가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가 신여진과 어떤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될지 점차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계획이 단순히 신여진을 망하게 하려는 데 그칠지 아니면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진이의 숨겨진 과거와 윤성호, 구지석의 연결고리는 앞으로의 전개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질 다음 회를 기다리며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기대됩니다. 유진의 행방에 관한 과거 이야기가 드러나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참 궁금해집니다. 윤성호의 도움 없이도 신여진이 현상금을 내걸었으니 유진의 소식을 곧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날 기억에 남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 손녀인 줄 알고 고아원에 데려다 줬었죠. 정말요? 따님 유진이를 우리가 찾아주면 돈 주는 거 맞죠? 우리는 유진이가 그 집 할아버지의 버려진 손녀인 줄 알고 고아원에 데려다 줬던 거예요. 고아원의 한 직원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아이가 고아원에 왔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유진이가 아니더라고요. 20년 전에 두나라는 아이가 잠깐 머물렀는데요. 곧 양부모가 나타나 유진이를 꼭 입양하고 싶다고 해서 얼마 안 있어 입양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20년 전에 그 집 할아버지의 손녀딸로 착각했었죠. 아마 입양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찍었을 텐데 제가 기록을 확인해보고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직원이 사진을 가져오며 묻습니다. 이 아이가 맞나요? 기록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유진이는 한국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는데 그 집이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 같아요. 전에 계시던 수녀님과 친했던 고아원 동기인 구하나 씨가 연락을 계속하고 있을 텐데요. 연락처를 알아봐 드릴까요? 신여진은 구하나의 연락처를 받아 떨리는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육원에서 구하나 씨 연락처를 받아 이렇게 전화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진이 엄마입니다. 구하나는 당황하며 묻습니다. 유진이요? 유진이가 누군데요? 신여진은 이어 말합니다. 우리 유진이가 기억을 잃어서 아마 두나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두나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말 두나 엄마 맞으세요? 구하나는 어리둥절하며 대답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찾고 있었어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두나? 아니,
유진이 소식을 듣고 연락 주신 건가요? 신여진은 설명을 이어갑니다. 아니요. 고아원에서 하나 씨가 유진이 친구라고 아마 연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유진이를 찾고 싶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혹시 지금도 유진이와 연락하고 계신가요? 우리 유진이 잘 있는 거죠? 구하나는 잠시 머뭇거리며 답합니다. 제가 만나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네요. 전화를 끄는 구하나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유진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하지? 유진이가 자기 아들을 내게 맡긴 사정을 이야기해야 할 텐데. 결국 구하나는 은총이를 부르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유진의 과거와 현재를 둘러싼 비밀이 점점 풀려가면서 신여진과 구하나 그리고 은총이가 앞으로 어떻게 엮이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구하나와 은총, 신여진의 만남. 은총이 할머니한테 연락이 왔어. 할머니는 아직 은총이가 세상에 태어난 줄 모르셔서 깜짝 놀라실 거야. 그래도 우리 은총이 사랑해 주실 거니까 할머니 만나러 갈까? 구하나는 은총이를 데리고 약속된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 신여진 회장은 구하나를 보자 당황하며 묻습니다. 회장님, 유진이 엄마가 회장님이셨어요. 구하나 씨가 여긴 무슨 일로? 구하나는 침착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드렸던 유진이 친구 구하나입니다. 신여진은 놀라며 말합니다. 구하나 씨가 유진이 친구였다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꼭 만나서 해야 한다던 유진이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구하나는 미안한 듯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20년이나 찾아다니다 보니 기다리기가 힘드셨겠지만 구하나는 은총을 부르며 말합니다. 은총아, 인사드려. 은총이 할머니셔. 은총은 예의 바르게 인사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은총이에요. 신여진은 깜짝 놀라며 감격합니다. 우리 유진이한테 아들이 있었다니. 은총아, 내가 내 할머니다. 정말 반갑다. 우리 유진이 어렸을 적과 똑같이 생겼구나. 그런데 엄마는 어디 있니? 은총은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엄마 대신 이모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유진의 소식을 전하는 구하나. 신여진은 충격을 받은 듯 묻습니다. 하나씨,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유진이가 아프다니? 살아는 있는 거죠?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유진이는 6년 전에 엄마를 만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여진은 당황하며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우리 유진이가 아프다니?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구하나는 차분히 대답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를 돌봐주셨던 수녀님께서 유진이를 지켜주고 계세요. 구하나는 신여진을 데리고 유진이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수녀님이 신여진을 맞이하며 말합니다. 유진이 어머니이시군요. 유진이가 참 좋아할 거예요. 유진이는 기억을 찾아 엄마를 만나러 한국에 왔었는데 그날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엄마를 만나지 못했어요. 이제야 만나게 되었네요. 인사를 나누세요. 수녀님과 구하나는 자리를 비우고 신여진은 드디어 유진을 만나게 됩니다. 유진아, 우리 유진이가 왜 이 꼴로 누워있는 거야? 유진은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었고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절망하며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를 보겠다고 바다를 건너왔는데 이렇게 되다니? 누가 우리 유진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구하나가 은총을 돌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진의 사고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에게 유진이 사고 당시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건네며 말합니다. 이게 유진이가 사고 당시 가지고 있던 물건입니다. 신여진은 물건을 살펴보며 말합니다. 범인을 잡을 단서가 여기에 있을 거야. 완전 범죄는 없다고 하더니 현장에 단서를 흘리고 간 게 분명해. 유진은 사고 당시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여진이 유진을 이렇게 만든 범인을 추적하며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기대됩니다.